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트레이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변동성에 대비하며 매매하는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만 봐도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표를 이해하고 시장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선물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잘 활용하면 위험 구간을 피하고 기회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지표입니다. 가운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단순 이동평균선이 있고 이 이동평균선 위아래로 표준 편차 범위만큼 선이 그려집니다. 표준 편차는 가격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통계값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자연스럽게 시장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크게 3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선은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은 이 평균선에서 각각 이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구간입니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밴드는 넓어지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밴드는 좁아집니다. 이 특징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밴드의 넓이 자체가 변동성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해외 선물은 국내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크고 동시에 레버리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성 예측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표 하나만 갖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를 시장 특성에 맞게 해석하고 다른 요소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가장 대표적인 매매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위쪽과 아래쪽 밴드 자체가 변동성의 경계선처럼 기능합니다. 밴드 바깥으로 가격이 빠져나가는 것을 흔히 밴드 터치 또는 밴드 이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강한 추세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위쪽 밴드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압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래쪽 밴드를 뚫고 빠지면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해외 선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신호만 보고 바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드 이탈은 때때로 반등이나 되돌림의 신호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밴드 이탈과 함께 거래량, 캔들 패턴, 그리고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아래쪽 밴드를 터치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긴 꼬리를 남기면 이 구간은 되돌림 찬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밴드 이탈이 일어난다면 추세의 확장 신호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또 다른 특징은 밴드 수축과 확장입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구간은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시작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글로벌 뉴스, 경제지표 발표, 지정학적 이벤트 등이 변동성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밴드가 수축한 후 확대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밴드 수축은 마치 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이고 밴드가 확장되면 이제 방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적인 매매 전략 측면에서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꽤 길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 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밴드 중간선까지 되돌림된 후 다시 반등할 때 롱 포지션을 고려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중간선까지 올라온 후 다시 하락할 때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밴드의 방향 자체가 트렌드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밴드가 위로 향하면 상승 추세, 밴드가 아래로 향하면 하락 추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밴드가 좁아졌다가
급격히 확장될 때 진입하는 스타일입니다. 밴드가 흡사 다이어트 후 스트레칭하듯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 시장은 잠잠했던 변동성을 깨고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당일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할 때 주문을 넣어서 추세 방향으로 타는 전략입니다. 해외 선물은 주요 지수 발표나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이 전략에서는 반드시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해두고 변동성 확대 초기에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 신호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지표와 조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RSI 같은 모멘텀 지표와 함께 쓰면 오버보트 오버솔드 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단순한 밴드 터치만으로 진입하면 변동성 때문에 손절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RSI가 과매도 구간일 때 밴드 하단 터치를 매수, 시그널로 보는 등 복합 신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시장 뉴스와 경제 일정입니다. 해외 선물은 글로벌 시장 특성상 뉴스 이벤트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 발표, CPI나 고용지표 등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변동성이 급격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볼린저 밴드는 크게 확장되며 가격이 밴드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변동성 자체가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뉴스 발표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사이즈를 줄이는 시계 대응도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아무리 유용한 지표라 해도 변동성이 큰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통제하지 않으면 손실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익 목표도 미리 정해서 계획 매매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 자체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밴드의 폭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에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준비된 전략과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실제 차트 예시와 함께 실전 적용 사례로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